12월이 되면 생각나는 여러 일 중엔 노벨상 수상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되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삶을 산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른 상입니다. 저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앨런 머스크나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그 사람들의 업적이나 돈보다 자신에 대해 어찌 보면 오만하기까지 한 스스로에 대한 끝없는 자신감이 부럽습니다. 영향력이나 돈, 이름, 이 무엇으로 따져도 알프레드 노벨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노벨은 누구나가 그럴 것이라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독하게, 아주 조용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스웨덴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예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평범하게 사는 걸 보았고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순간이란 듯이 무심히 대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북유럽 사람들에게서 종교인의 냄새가 난다고도 표현했습니다. 노벨이 태어난 스웨덴의 1830년대에는 이미 니트로글리세린과 화약이 있던 시기입니다. 사실 노벨보다 그의 아버지 임마누엘 노벨은 이미 화학자로 또 사업가로 화약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업으로 인해 초등학교 시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사한 노벨 가족은 군대의 폭약을 비롯한 군사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온 실패로 아버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형제들과도 사업의 이유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노벨은 새로운 폭발물인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안정성과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받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폭발물인 다이너마이트가 그의 손안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특허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하지만 실험 중에 폭발로 인해 동생 에밀 노벨을 잃고 아버지도 그 충격으로 사망합니다. 그가 완성한 다이너마이트는 같은 시기 건설과 탄광산업이 호황을 맞아 가장 필요한 물품이었기 때문에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릴 적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진 애인과 죽음 때문에 갈라서게 된 파리에서의 사랑하던 여인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학적 두뇌와는 또 다르게 책과 시를 좋아했고 당대의 문호 빅토르 위고와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항상 돌아다녀야 했던 노벨과 그의 생활을 보고 빅토르 위고는 그를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방랑자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말로 돈 쓸 시간조차 없었던 사람처럼 검소했으며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절대 자신이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양 떠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북유럽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명예도 모두 신과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며 자신은 그저 그 순간에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생활 태도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치 이 정도의 일은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이 아주 조금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북유럽 사업가들의 말을 처음 들으면 무척 당황할 정도로 북유럽 사람들의 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종교인같이 보입니다. 노벨은 자신의 발명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것을 괴로워했으며 죽음의 상인이란 호평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이들이 생각하듯 아마 다 가질 수 있다면 더 가지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순진한 생각마저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들의 빵과 집을 조금 내어준다면 그들은 우리와 같이 서로 이해해 줄 것이란 그 생각이 정확히 10여 년 전 스웨덴이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며 했던 생각입니다. 친구라고 쓴 팻말을 들고 환영했던 그 예쁜 스웨덴의 소녀들이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년이었으며 전 총리 레벤도 우리가 참 순진했고 도덕적으로 너무 오만했다고 대중 앞에 반성했습니다. 부자 사업가 노벨이 지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이사할 때 그의 이삿짐은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압수되지 않은 몇 개의 실험 장비들과 어머니의 초상화였습니다. 그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직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상, 경제학상, 생리학과 의학상, 문학상을 비롯한 평화상은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를 비롯한 학술원들이 맡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선 듯하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연애에 있어서도 냉정한 품위를 지키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현재의 대재벌이나 유명인을 넘어설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 욕심을 내고 세계를 주무리려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유명한 북유럽 회사나 개인들 같이 자신이 유명해진다거나 세계를 아우르는 꿈이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이해되는 북유럽의 이 같은 감정들이 직접 경험을 하기 전에는 참 힘들게 다가오던 시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노래 듣고 수루쿠였습니다.